풀기 쉬운 FAT 2급 이론 15문제. 오늘은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자 비용에 대한 결산 정리 분계는 다음 중 어떤 유형의 정리 분계인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급과 미수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선급, 옆에는 선수, 또 이 부분은 미지급. 자,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급과 미수는 뭘로 보실 수 있다? 자산으로 보실 수 있고요.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로 보실 수 있겠죠. 부채로 보실 수 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뭘로 묶어서? 수익으로 묶어서. 선수도 수익으로 묶어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비용으로 묶는다.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앞전에 했던 결산 파트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미지급도 비용으로 묶어준다. 그 가운데서 선자 붙은 애들 있지요. 이런 선자 붙은 애들은 과거부터 연결된 것이라서 회계에서는 부를 때 뭘로 부른다? 이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연으로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연. 그리고 미자 붙은 애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예상 혹은 발생으로도 말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자, 비록 지급되지 않았어도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계를 합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분계를 하지요. 대변에는 결산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뭘로 잡아주시느냐. 자, 보시다시피 자, 차변은 이미 계정 과목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선수 수익인지 미지급 비용인지. 그런데 간단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기 때문에 수익 잡으시면은 틀린다는 거죠. 수익은 아니고 대변에 뭘로? 그렇습니다. 비용 처리. 해서 결과적으로 대변에 뭐가 된다? 미지급 비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고로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올해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시고 결산 때 대변 쪽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비용은 예상이지요. 그래서 비용의 예상 혹은 비용의 발생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을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급과 미수는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그 중에서 이 뒤에 결산 때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비용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비용. 그 중에서도 선자 붙은 애들은 2년 그리고 미자 붙은 애들은 예상 혹은 발생으로 보시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록 지급은 하지 않았어도 12월 31일 되시면은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에 뭐가 된다? 예상이 되겠습니다. 2번. 자, 15번. 다음은 한공의 보험료 관련 내용입니다. 12월 31일 기말 재무상태 표시될 선급 비용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2019년도 문제였네요. 10월 1일 날 보험료 6개월분. 자, 10월 달이 되겠으면은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거, 즉 12월까지 석 달 것만 올해 거지요. 자, 나머지 내년 1월, 2월, 3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급분이 되겠습니다. 선급분. 그쵸? 선급 비용이 될 텐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선급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240만 원이 6개월치예요. 그렇다면은 6으로 나눠도 되고, 자, 240만 원 나누기 6으로 하셔서 한 달 거, 6, 4, 24. 자, 하셔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이지요. 그 중에서도 3개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120만 원에 대해서 이 120만 원이 바로 3개월 거 선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쉽게 푼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 없이 쉽게 푸실 수도 있겠죠. 6개월이 240이면은 반절 120만 원이 선급분이다. 이렇게 쉽게 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항공기업은 2019년도 4월 1일 1년분 보험료입니다.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결산할 때 자, 비용 처리했는지 지금처럼 선급 비용은 자산 처리한 거예요. 고로 4월 1일 날 분계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분계가 됐겠다. 4월 1일 날 자,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12만 원. 대변 쪽에는 무슨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걸로 했겠고요. 자, 그러다가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선급 비용 대변 쪽으로 빼주시고요. 항상 공식처럼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그리고 차변 쪽에는 이번 연도 거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4월 1일 날 12만 원입니다. 그랬으니 12만 원을 12달로 나눠볼까요? 12만 원 나누기 12달 나누시면 한 달에 얼마? 만 원 나오네요. 자, 만 원. 거기다가 곱하기 지금 이번에는 올해 거 보험료. 자,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보시면은 몇 달입니까? 결과적으로 앞에 12달 중에서 1, 2, 3개월 빼면 되는 거니까 이게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결과적으로 9개월 곱하셔가지고 9만 원 나왔습니다. 자, 보험료 9만 원, 선급비용 9만 원. 답은 4번 되겠지요? 답은 4번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항공기업은 2019년도 3월 1일 자, 화재보험료 1년분 6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랬으니까 방금 거하고 똑같아요. 자, 어떻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까? 자, 10월 1일 날짜에 차변의 선급 비용 6만 원 잡으시고 대변 쪽으로 뭐 보통예금 처리하신 다음 이 6만 원을 나누기 12달 하시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5천 원씩 잡으시면 될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오늘 12월 31일 결산이지요. 결산해서 이번 연도 보험료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 석 달분에 대해서만 여기다 차변에 뭘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단기순이익을 위해서 여기 차변에 보험료 잡고 대변에 선급비용 빼셔야 되겠죠. 이 6만 원 속에는 지금 다 선급비용이 아니죠. 다 내년도 거가 아닌 거죠. 자, 고로 여기다가 자, 금액을 빼셔갖고 5천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15,000원을 보험료로 잡아주셔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15,000원.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가운데서 옳은 거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결산분계 이런 분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았다. 이 분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은 15,000원이 과소됐겠죠? 안 썼으니까.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을 안 빼버려서 자산은 과대됐겠는데요? 15,000원이. 자,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자, 1번 과대계상됐다. 자, 쓰지도 않았는데 과대계상됐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여기 비용이 6만원 아니죠. 15,000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유동자산이 15,000원이 과대계상됐다. 답은 3번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항공상사는 2018년도 8월 1일 임대료 1년분 240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수취하면서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랬다면은 이때 당시 분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8월 1일자 자, 현금 받았고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으로 해서 240만원 잡았습니다. 자, 이게 1년 거예요. 240만원이 240만원 나누기 12달 하시게 되면은 나눠보시면 한 달에 20만원 나오죠. 20만원.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을 맞은 거예요. 항상 임대료 수익이 대변에 있었으면 차변으로 빼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뭘 쓰셔야 된다? 선수 수익.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 대변이 선수인지 미지급 비용인지 여기가 수익이니까 수익을 묶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신 다음에 금액 쓰셔야 되는데 지금 선수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이 선수가 8월달 지금 8월달이 지금 올해가 8월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이게 지금 올해인 것이고 내년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7개월 이 부분이 내년 거지 않습니까? 그로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7개월을 여기다가 곱하셔가지고 7이 14 해서 140만 원을 선수 수익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입니다. 한공기업의 2019년도 12월 31일 미지급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요것도 7월 1일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연이자율 12%로 차입을 했어요. 이때는 차입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때 당시 분계를 보시면 7월 1일 날 여기가 자, 은행으로부터 돈 빌린 거는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인지 단기인지는 안 나왔어도 자, 단기로 일단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자,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날. 자, 여기서 평소 여기 단기 차입금 또 이쪽으로 빼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이자를 내년에 6월 30일 날 지급한다고 해도 결산 분계 전까지 올해 거 이자 비용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인 거 아시겠죠? 미지급 비용. 그래서 이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 금액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100만 원. 자, 12% 계산하시면 12만 원이 나오죠. 이게 1년 거예요. 1년. 연이자니까 연이자율 해서 계산했을 때 12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시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곱하기 지금 이번 연도 7월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1, 12, 6개월 거 6개월에 대해서 미지급 한 거죠. 아직 이자 주지 못했어요. 고로 여기다 곱하기 만 원 하셔서 6만 원이 미지급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보험료 24만 원을 선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가 요거예요. 전액 비용 처리. 자, 비용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전액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질 건데 전액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월 1일자 쓰실 때 자, 보험료 이렇게 하고서 그런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잡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에 선급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이 얼마냐? 저기도 선급 비용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자, 대변 쪽에 보험료 빼셔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번 연도는 10월, 11월, 12월 해서 올해는 3개월이 되겠고 내년은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9까지 해서 9개월이 내년 거지요. 즉 여기서 1년분 24만원 나누기 12달 또 하셔가지고 24만원 나누기 12달 하셔서 한 달에 지금 2만원씩이에요. 그걸로 곱하기 자 9 하셔가지고 여기 계산되는 금액이 18만원 해서 여기 지금 선급비용 금액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다음 결산 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자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여기 지금 자 이 부분에서 다음 중 가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 부채가 증가 자, 이 가운데서 골라보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이니까요. 부채가 증가하는 거는 이쪽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선수와 미지급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 결론적으로 미지급 비용이 여기 해당하는 지문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답은 결국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자 비용 미지급분 20만원 계상하다 이 말 뜻은 자 이해를 하시면은 12월 31일자에 미지급분이니까 미지급은 부채지요. 부채는 대변 쪽으로 와요.
그리고 비용으로 묶어주시고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다? 이자 비용. 지금 이렇게 결산 정리 사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로 비용 발생, 부채 증가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공은 2016년 10월 1일 1년분 보험료 24만원을 선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습니다. 선급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24만원 지급을 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요. 24만원이 1년 거였다. 그럼 나누기 12달 하시면 어떻게 2만원씩 월 2만원씩 계산이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2016년도 12월 31일 선급 비용이니까 내년도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내년 거니까 12달 중에서 3개월 빼면 몇 개월이, 그렇죠, 9개월이 바로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9개월 곱하기 2만원 하셔서 바로 답이 18만원 나왔다 라고 좀 속성으로 풀어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단기 수익으로 인식한 항목의 계정 과목을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항상 결산 나오면 선급과 미수는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자, 그 중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고 선급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비용으로 묶어주시고요. 비용으로 묶어주시고,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으니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선수 수익하고 미수 수익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앞에 단기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다,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고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수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미수 임대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상사의 수정 전 잔액 시산표상 소모품비 계정 잔액은 36만원이다.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 후 14만원에 대한 수정 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쉽냐? 여기 보시면 소모품 비계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했다 그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구입 시의 분계가 소모품 비 이렇게 잡고, 그랬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대변 쪽으로 소모품 B를 빼는 거죠. 소모품 B를 빼고 차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모품 나왔다는 얘기는 미사용 금액, 지금 미사용 금액을 여기다 쓰시는 거니까 미사용이 얼마다? 14만원. 14만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4만원이 되는 거죠. 차변에 14만원, 대변에 14만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구입 시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B, 결산 시에는 반대편으로 B를 빼시고, 자, 미사용 여기도 소모품 세 글자 그래서 미사용된 금액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2020년 손익계산서에 기록되어야 할 소모품 비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렵게 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소모품 비니까 사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즉 여기 2019년 말 소모품 재고는 기초가 20만원 있었고 구입을 또 50만원 했으니까 두 개 합쳐서 70만원 있는 상태에서 소모품이 남아있는 게 5만원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70에서 5만원 빼갖고 65만원이 소모품 비가 되겠죠. 사용 금액이 된다. 그 말인 거니까 쉽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음 15번. 자, 단기 소모품 비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소모품 비가 아니고 소모품이니까 무슨 처리했다? 요거 바로 자산 처리했다는 거죠. 10만원. 그런데 그 중에 소모품 미사용액이 2만원이란 얘기니까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게 2만원이에요. 미사용 고로 8만원. 이게 지금 사용한 금액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풀면 되겠죠. 소모품 비와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의 뜻 이해하셨습니까? 소모품은 아직 안 쓴 미사용. 그러니까 여기 회사마다 이 소모품 비를
다 쓰겠다, 1년 안에 다 쓰겠다 하고 비용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소모품 비로 잡는 회사도 있고, 아니요, 우리 회사는 자산 처리 해놨다가 나중에 쓴 것만 확인해서 비 잡겠습니다 하는 회사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이 회사는 자산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쓰고 남아있는 게 2만 원이에요. 그럼 쓴 건 얼마다?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결산, 분개까지 하라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변적으로 소모품이었겠죠. 소모품. 왜냐면 구입할 때 소모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차변 쪽에다가는 뭘로? 소모품 B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쓴 금액은 8만 원이다. 이렇게 결산해서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 소모품 10만 원 중에서 8만 원 딱 빼버리시면 2만 원만 남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정확한 단기순이익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8월 20일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은 45만 원으로 발견됐습니다. 자, 이건 현금 과부족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죠. 자, 8월 20일자 기중입니다. 기간 중에 항상 이럴 때는 장부와 금고를 이렇게 쓰셔요. 장부와 금고를. 장부와 금고를 쓰셔가지고 누가 기준이다? 항상 이 금고가. 자, 이거는 장부, 이쪽은 금고. 그래서 금고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금고가 기준, 실제가 이제 금고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부상 현금 잔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45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 말뜻이 여기가 50만 원이고 금고가 얼마? 45만 원이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금고처럼 맞춰줘야 되니까 이때 대변 쪽에다가 현금을 5만 원을 빼셔야 되죠. 그래 여기도 45만 원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뭐라고 썼겠어요? 현과라고, 현금 과부족이라고 분개를 해놨지요. 그러다가 이거 찾아내시면 다음날 와가지고 오 찾아냈어요. 그러면 대변 쪽에다가 현금 과부족 빼시고 자, 원인 왜 여기가 그랬는지 여기다가 비용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을 못하고 결산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여기는 잡손실 되는 것이죠. 결산 시에는 이 부분을 잡손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손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